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오늘도 더 정확하고 빠르고 알찬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6월에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많은 빅 이벤트들을 소화해냈잖아요. 애플의 WWDC나 FOMC 회의나 이런 것들을 숨가쁘게 체크하고 시장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또 6월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6월이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다는 건 상반기가 마무리된다라는 의미죠. 상반기에 우리 시장은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뉴욕 증시나 글로벌 증시들은 최고치 행진을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시장 상대적으로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반기에 우리 시장이 좀 개선되려면 결국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가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이제 7월부터 다가올 실적 시즌을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반기 국내 증시를 준비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네. 증권사 10곳 중에 7곳이 그래도 우리 증시 하반기에는 3,0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네. 이 중에 3곳은 3,100포인트도 돌파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반도체와 같은 이 수출의 호조가 시장을 이끌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역시나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도 달렸습니다. 네. 하반기에 우리가 시장에서 주도주를 잘 엄선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텐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알짜배기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마켓나우 1부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 오늘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레이더를 통해서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시장 투자하기 힘들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을 통해서 여기에서 투자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타임이 정말 오는 걸까요? 제약바이오의 시기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한 삼성전자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화장품 그리고 수출 관련 기업들의 호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앞으로의 모멘텀 그리고 현대 로템이 우즈베키스탄에서 K 철도를 처음으로 또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앞으로의 방향성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온에서는 지난주에 발표됐던 이 애플 인텔리전스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여기에서 투자 힌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미디어스피어 강종수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나스닥이 5거래일 연속으로 역대 최대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 지표들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그로 인해서 또 기술주들에게는 좋은 상승 신호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5월 CPI 지표도 긍정적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면서 연준 의원들의 나쁘지 않은 발언들까지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5월 수입 물가 또한 전월 대비 0.4% 하락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작년 12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인 지표가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경기에는 부담이 되는 지표이지만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나름 긍정적인 굿뉴스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가파르게 올랐던 수입 물가가 일단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된 데는 가장 긍정적으로 적용됐던 연료와 비연료 수입 물가에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수입 물가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노동부는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에너지 수입 물가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2%나 급락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하락을 한 건데 이 에너지 수입 물가는 지난 3월에는 5% 그리고 4월에는 4.1% 급등을 했었던 만큼 더 대비가 되는 수치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입 물가뿐만 아니라 미국의 5월 수출 물가 또한 전월 대비 0.6% 하락을 했는데요. 수출 물가도 올해 들어서 첫 하락세를 기록한 거고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현재 미국의 경기가 한풀 꺾여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목 이슈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애플이 지난주에 몇 달 만에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오르면서 시장에서 큰 관심과 환호를 받았었죠. 다만 현재 유럽에서 굉장히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시장법과 관련된 부분인데 만약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라는 게 최종 확인이 된다면 애플 같은 경우는 하루에 벌금만 700억 원을 내야 하는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한 디지털 시장법을 애플이 위반했다라는 것에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걸고 있는데요. 제재가 확정되면은 애플은 DMA 위반으로 기소되는 첫 번째 기업이 되게 됩니다. DMA 제재 대상 기업은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때까지 글로벌 시장 하루 매출의 최대 5%를 매일 이행 강제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애플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하루 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벌금으로는 매일 5천만 달러, 원화로는 700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유럽 집행위원회가 겨냥한 빅테크는 애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도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AI를 등에 업고 고공행진했던 빅테크들, 과연 유럽의 이 디지털 시장법으로 인해 다시 한번 발목이 잡힐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장에서 애플은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다시 한번 1위의 자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나름 마이크로소프트 개별주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이슈이긴 했습니다만 장중에는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서 공개했던 AI 툴이죠. 리콜의 출시를 연기한다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내일 코파일럿 PC를 출시를 합니다. 그때 함께 출시하기로 했던 AI 툴 리콜을 새로운 컴퓨터와 함께 출시하지 않고 나중에 더 작은 그룹과 함께 프리뷰를 통해서 진행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리콜은 검색과 음성 기록을 추적하고 사용자의 과거 기록 탐색을 돕는 기능인데 공개 이후부터 개인정보와 관련된 논란의 소지가 시장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먼저 선공개하지 않고 윈도우 인사이더 프로그램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먼저 받은 이후에 리콜 프리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일단 금요일장에서 다시 한번 1위 자리로 탈환에 성공하긴 했지만 앞으로 있을 제품들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인 만큼 내일 출시되는 코파일럿과 PC 버전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포커스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주말 사이 미증시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올해 연속 최고치의 경신을 이어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미국 소비자 심리가 하락하고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약보합을 보였습니다. 이 시간대 소비자 심리 예비치가 65.6으로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연준의 대표적 매파 인사인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가 금리를 인하하려면 인플레이션 수치가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날 연속 랠리를 보이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이 세 기업의 시총 격차가 줄어듦에 따라 당분간 AI 헤게모니를 둘러싼 시총 1위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날 포토샵으로 유명한 소프트 업체인 어도비가 14% 이상 급등하였는데요. 생성형 인공지능 기능에 접목한 제품 수요에 힘입어 2020년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최근 브로드컴에 이어 AI 열풍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확대되는 양상인데요. 한편 프랑스의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럽 각국의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카카 지수는 지난주 6% 이상 떨어지며 유럽의 상황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자칫 극우 정치당에 차기 대권까지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고개를 들면서 유럽 증시가 폭락하고 유로화 및 영국 파운드화의 도 급락하는 흐름으로 시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5월 소매 판매 지표 발표에 주목하는 한편 점차 과열되고 있는 AI 테마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5월 소매 판매 결과에 따라서 소비 둔화와 경기 침체 가능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AI 섹터가 과매수 상태라는 분석이 있다는 가운데 일부 기술주를 제외한 다른 업종은 이미 상승 동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 기술주의 흐름을 면밀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이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상승폭이 점점 더 둔화되고 있고 AI 시장이 좀 과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 보합권 흐름 예상하고 있는데요. 주요 이벤트를 마치고 반망 흐름 속에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에 영향을 크게 받던 주식 시장에 시선이 다시 2분기 실적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FOMC 회의 전후로 나흘 연속 상승의 종가 기준 연 고점을 기록했지만 시원한 오름세를 보이지 못했던 증시가 2분기가 마무리되며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 실적 시즌을 계기로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증가세가 빅테크, 인공지능, 반도체 등의 대표 IT 업종에서 소비주로도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전망 속에서 개별 종목들의 순환매 장세가 빠르게 나타나며 시장 전반적인 단타 매매가 늘어나며 종목들 간의 급등락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수 상승을 견인할 주도주가 마땅치 않은 상황 속에서 수급 쏠림이 심화되자 투자자들이 단기 투자에 더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이에 증시 변수가 함께 커지며 지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미국의 물가지표 둔화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고 연준의 금리 전망도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지난주 상승에 이어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지난주 대형 이벤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차익 시장 매물 등의 후유증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코스피의 경우 과거 대형 이벤트 전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형 수급의 진입과 이탈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다시 한 달 만에 장중 8만 원 선을 넘기면서 지난주 외국인의 수급 쏠림 현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 주 초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여부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전략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제한된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 가운데 수급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대형 빅 이벤트들을 소화했던 만큼 이번 주 초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들 알아보고요. 여기에서 종목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벤저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이제부터 저희와 함께하게 되셨는데 반갑고요. 네, 재밌는 이야기, 종목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또 어떤 이슈를 포착해 오셨을까요? 먼저 김덕호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빚도 잔액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가 연고점에 다가선 데다 테마 업종 간의 빠른 순환매가 나타난 영향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개인이 던진 종목들, 오히려 외국인이 지난주 많이 산 종목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개인 투자자,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 매매 동향, 투자 성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뭐 제 주변에도 대표님 요즘 이렇게 주식 투자 좀 해야겠다, 종목 좀 알려달라, 제 주변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도 뭐 사실 알려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근데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개인 투자자들의 열망을 반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 주식 하겠다, 미국 ETF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현상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코스피는 박스피와 동음이 이어다 이런 얘기. 동음이 이어냐 뭐 이렇게 2,700 하느냐. 근처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음 동의어가 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뭐 실제 뭐 2,600에서 2,700 지수를 이제 돌파하는지 여부가 아무래도 올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원인들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상황을 봤을 때 전체 미국 시장에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심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왜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봐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냐. 결국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자체가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기 진입하고 있는 새로운 매수 주체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런 성장세를 이제 촉발시켰던 것도 어떻게 보면 2020년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렇죠. 새로운 신규 투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정말 삼성전자로 내가 20% 이상 벌었다 이러신 분들이 뭐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다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주식으로 돈 벌었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지금 소원해지셨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결국은 지금 또 다시 지루한 연장전, 그러니까 박스피의 연장선으로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원인은 이제 아무래도 최근의 이슈들을 좀 대입해 본다면은 일단 첫 번째는 금투세 도입 우려.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을 많이 해서 내가 세금을 낸다. 수익이 났을 때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 어떻게 보면 세법상 당연히 이제 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문제는 이제 건보료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어차피 내가 수익을 내가 낸다라고 했을 때 기왕이면 더 많이 내자라는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았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라고 아주 공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얘기를 했지만 사실 까보면은 뭐 빚 좋은 개살구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러면 차라리 변동성을 내가 감흥하겠다. 그러니 내가 시장을 접근할 때 나 변동이 위험해. 장기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제는 내가 장기 투자하는 만큼 그만큼 계속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차라리 더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내가 선두주자인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공략하겠다 하시는 분이 나왔고요. 오히려 내가 변동성 매매를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히 말하는 이 단기적인 매매에 자신이 있다. 그러니 더 많은 변동성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게임스탑과 같은 우리가 밈주식 이런 것들을 더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주 그러니까 10일부터 14일까지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매도를 가장 많이 했던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아마 순매수 이제 일일 순매수를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20일, 60일 이후부터의 누적 물량들을 좀 보시면은 그동안 내가 대거 보유를 했던 물량들의 매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더 큰 자금에 대해서 세금 우려를 하고 있고 더 큰 자금에 대해서 내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의 저평가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의 지금 ETF 같은 경우도 지금 ISA,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이 ISA 계좌 기제를 말씀을 드려도 국내 ETF보다 해외 ETF가 추월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어차피 세금 내는 거 내가 세금 우대 받는 IS조차도 성장성 있는 미국 시장을 찾겠다라는 올라갈 걸 찾겠다 차라리. 그러면 세금 내더라도 그냥 더 많이 먹고 말겠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가 그럼 이런 시장에서 봤을 때 그럼 한국 시장 이제 끝장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갔을 때도 어떤 기업들을 샀기 때문에 지금 ETF가 올라갔고 어떤 기업들을 매도를 했고 이 기업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본다면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다 현대차.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보면 인덱스화되어 있는 굉장히 전형적인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기대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시총이 큰 종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무겁죠. 변동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ETF를 비롯해서 이제 미국의 주식을 가장 많이 샀던 건 뭐냐면은 엔비디아. 지난 10일 날에 이제 6월 10일에 엔비디아가 이제 10분의 1로 이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서 거래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핵심 성장 산업인 반도체, AI 이쪽 부분들은 여전히 투자 기회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오히려 게임스탑을 비롯해서 이런 이벤트를 활용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미국의 지금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네이버 웹툰까지 고려했을 때는 웹툰주, 즉 이런 이벤트성 매매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이제 이 전략에 대한 양극화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국내 주식 답답하고 수익 못 낸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결국에 우리
뭐 그렇다고 떠나보낼 수 없잖아요. 문 닫을 수 없으니까 함께 살펴보시면서 여기에서도 투자하면서 수익 낼 수 있는 것들 말씀해 주신 전형적인 또 성장할 수 있는 실적 뒷받침될 수 있는 업종이나 빅 이벤트가 있는 것들을 잘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동향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고은별 앵커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개인 투자자가 한 주간에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5가지 종목을 추려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요. 이 5가지 종목 중에 4종목이 지난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 5위권에 포함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의 엇박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간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 금요일장에는 8만 전자를 하는데도 장중에 성공하기도 했었죠. 외국인이 지금 꾸준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많이 유입됐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가 두 번째로 많이 매도했지만 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담은 종목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6월 들어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거래일에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4% 이상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개인의 매도 물량 때문이었고 외국인은 5번째로 많이 담아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장에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같이 잡히면서 이로 인해 한 대포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 같은 경우 인도의 IPO 기대감 속에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인지 지금 주가상으로 봤을 땐 0.3%가량 하락하면서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매도했던 종목은 제이시스 메디칼이었습니다. 금요일장을 중심으로 했을 땐 보합권에 마감을 한 제이시스 메디칼이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가 나타났는데 다만 이 기간 동안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하면서 지난주 내내 기관의 매수세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어떠한 종목을 담아야 될지 참 혼란스러울 텐데요. 전문가들이 뽑은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최근에 주가 흐름들 체크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시장에서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건 최근에 시장에서 잘 가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미용 의료기기, 뭐 전력기기, 음식료 이런 걸 사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눌려 있는데 앞으로의 어쨌든 실적 개선이나 성장성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우량 업종을 사야 할지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어떤 종목 보세요? 일단 이제 고금리 상황이 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기업 실적이 좀 탄탄하면서도 네. 우리가 이제 향후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시점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KN솔입니다. KN솔이요? KN솔이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네. 이 기업이 이제 클린룸 그리고 이제 산업형 클린룸 그리고 이제 드라이룸 쪽에서 매출을 상당 부분 많이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클린룸이라고 하면 결국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 쪽 이쪽에서 이제 굉장히 소요가 많이 들어가고 또 오히려 이제 드라이룸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이쪽을 좀 주목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이 KN솔 같은 경우에도 네. 지난 8월 이후에 고점을 달성한 이후에는 2차 전지 관련주로 테마가 엮이게 되면서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에코프로머티 그리고 뭐 포스코 퓨챔 이런 기업들처럼 어떻게 보면 1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업이 계속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3월부터 되면서 이 KN솔의 액침냉각 기술이 부분이 이제 지금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1위 기업인 스페인의 이제 기업 서브모와 마찬가지로 협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액침냉각을 이제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데 네. 싱글 페이지 이머징 쿨링 시스템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침 냉각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말 그대로 장비 그냥 푹 담궈서 그냥 그대로 기화시켜서 바로 끝내는 법. 두 번째는 이 기화된 걸 다시 이제 냉각시켜서 액침 냉각을 시키는 방법인데 이게 사실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투 페이지가 훨씬 더 앞으로 차후 먹거리에서 기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일단 싱글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액화를 시킬 때 이 액화가 됐을 때 소실되는 액체가 얼마만큼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히려 비용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싱글 페이지 부분들이 조금 더 유지 보수 비용이 낮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에너지 전력 난 부분도 많이 고민이 되고 특히나 이제 지금 데이터 센터들의 확공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조 냉각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컨 돌려서 우리가 이 열을 잡는 것보다는 액침 냉각 쪽에서는 아무래도 싱글 페이지 부분들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KN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3월 이후 주가를 좀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이제 LG전자가 이 이제 공조 시스템 부분에서 기대가 컸다가 다시 이제 낙폭을 반납할 때도 액침 냉각 쪽은 상대적으로 좀 견고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가 이 테마의 전환 한 번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KN소를 그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액침 냉각 쪽은 여전히 뭐 성장성 기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고 하나 더 볼까요? 네. 하나는 더 어떤 종목 보십니까? 아까 제가 이벤트를 활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바로 이 이벤트,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의 상장을 주목을 하고 또 차후 카카오 엔트의 상장까지 좀 주목을 했을 때는 이 DNC 미디어라는 기업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웹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엔터주처럼 그러니까 어떤 이 실적을 좀 계속 꾸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팬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나홀랩 시리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게임 신작 IP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특히나 이 상장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제 외인 수급이 꽤나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웹툰주들, 그러니까 뭐 와이랩이라든가 뭐 미스터블랩이 했을 때는 우리가 뭐 부채 비율이라든가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을 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흑자의 부분에서 탄탄하게 있는 부분들이 이 DNC 미디어의 재무적인 부담을 좀 많이 경감시켜준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 네. 지금 지난 5월 10일 달 이때 이제 한번 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좀 주가가 빠졌지만은 오히려 지금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좀 보신다 하더라도 좀 거래 물량이 좀 다소 소화가 됐기 때문에 네. 목표가를 뭐 3만 원 선까지는 연중에 한 번 더 제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상장 기대감 역시 뭐 최근에 이슈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데 한번 그때까지 또 한번 수익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슈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들 최근에 시장에서 조금 어려워한다 이런 상황을 저희가 신일서 소장께도 이슈 알려드렸어요. 이 이슈 보시고 신인 소장님은 어떤 종목 좀 떠올리셨어요? 저는 뭐 반도체 쪽에서 역시 반도체 그러니까 봐야 된다? 메인을 하나를 반도체 쪽으로 가져가고 음.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그 뜨는 펀드 매니저 기억은 안 나는데 펀드 매니저 중에서도 성과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분이 하시는 방법으로 지금 언론에 소개가 됐는데 일단 자기 중심의 행성을 구축해야 돼요. 그다음에 위성 있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이 지구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아무리 달에다가 네. 징검다리를 해가지고 화성에 화성 간다고 간다. 하지만 네. 화성은 살기 정말 가혹한 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도 똑같죠. 지구에 해당되는 걸 일단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코어를 가운데, 하나 잡고. 그렇죠, 맞죠. 코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분이 언론 인터뷰에서 코어랑 아. 세틀레이트인가요?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서 지금 성과를 내신 분이 계세요. 젊은 펀드 매니저인데, 그래서 코어를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반도체 중심인 뭐 한미 반도체가 한 주 있고 나머지 무슨 막 마이너스 50% 나는 게 막 100주 있다. 이런 기분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반도체가 중심이고 지금까지도 중심이었고 그렇죠. 우리나라 우리 산업에서 시장의 중심이죠. 그렇죠. 아무리 네. 무슨 배전반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하더라도 반도체는 지금 몇십 년간 이미 다져져 와서 성숙된 모델이 갖춰져 있는 상태고 뭐 또 이거를 또 2차 전지에서 공격할지 모르겠는데 하도 그쪽이 성역이어서 근데 2차 전지가 아직도 뭐 그 한바탕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삼성전자를 비롯해 그쵸. 반도체는 이미 아주 수십 년 동안 검증을 거치. 별 일을 다 겪으면서 이 정도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과정도 그렇고 지금의 위치도 그렇고 지금의 순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 머티리얼즈를 하나 머티리얼즈 고릅니다. 자. 반도체 중에 네, 왜냐하면 왜요? 자 소부장 하는데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소부장 하지만 순서는 장부소로 갑니다. 장비 부품 소재로 가죠. 언론에서 소부장 하지만 네. 왜 당연한 논리죠. 집을 새로 들어갔는데 냉장고를 먼저 구입하지 브로콜리를 먼저 구입하지는 않거든요. 네. 브로콜리 먼저 구입하면 그날 안 먹으면 다 상해버리는데요. 그렇죠. 냉장고를 먼저 구입한 다음에 냉장고에 들어갈 선반이라든가 뭐 회전 선반 이런 부품을 구입하고 마지막에 피망이나 브로콜리 구입합니다. 재료를 사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장비 부품 소재 순서대로 움직이고 특히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런데 지금은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바람이 분 나머지 네. 한미반도체라는 AI 바람을 탄 엔비디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아주 공고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라는 장비 업체가 엄청나게 강하게 갔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걸 예로 들어보면 리플로우라는 공정이 떠올랐어요. 원래 중요 공정이 아니었는데 거기서 PSK 홀딩스라는 종목이 날아갔습니다. 그다음에 부품단으로 조금 온기가 전해진 게 리노공업이 전해졌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일 안 간 부품단이 파츠류예요. 파츠류. 부품. 예를 들어 우리가 웨이퍼를 잡아주는 포커스 링하고 위에서 쏴주는 일렉트로드 링 이런 거를 만드는 건데 여기서 원래 왕자가 TCK였습니다. 네. TCK가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걸 써가지고 더 오래 가는 걸 만들었거든요. 가격은 3배지만 더 오래 가기 때문에 한 번 갈지 않고 더 오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시장을 뚫은 게 하나 머티리얼즈예요.
그리고 이제 소재단인 동진 세미캠,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여기까지 온기가 아직 미치지도 않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한미반도체로 엄청난 이득을 얻으셨다. 그럼 부품단에 조금 온기가 전달되고 있으니 이쪽으로 옮겨가는 옮긴다. 전략도 괜찮고 아예 지금 처음 도전하시는 분은 애매모호합니다. 사실 그건 본인의 선택이세요. 왜냐면 한미반도체를 사면은 또 8%가 오르니까 지금 소재단에 동진 세미캠에 들어가 있으면 안 오르니까 그걸 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를 비롯해서 TCK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금요일 날 움직였죠. 그렇죠.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차트에서 그 모습이 월봉 쌍바닥으로 지금 예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한미 반도체 차트를 보세요. 물론 여기서 사서 또 하루에 8% 오르니까 뒤로 미리 가 있으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격으로 봤을 때 TCK라든가 하나 머티리얼즈는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좋아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장부소를 봐야 된다. 소부장은 우리가 말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붙이는 거고 주가의 움직임이나 전체적인 산업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반도체에서 장부소의 움직임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 머티리얼즈를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장님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이번엔 신 소장님이 그러면 선택한 이슈, 포착한 이슈도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 제약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한 바이오 보안법이 내년도 국방 관련 예산 심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던 국내 기업들은 주춤했는데요.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이 17개였고 이달 1일부터 확대하면 25개 종목이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8곳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어느 때보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신 소장이 포착한 이슈는 바로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신 소장님 아까 코어는 반도체다. 그리고 세틀라이트는 주변에 여러 가지를 좀 심어놔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세틀라이트 개념입니까? 그렇죠. 지금 지구를 빼고 가장 살만한 곳이 이제 달이나 화성. 네. 이제 수성, 천왕성, 명왕성은 아직 도전하죠. 멀어요. 네. 멀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그래서 거기서 선택할 만한 게 요즘에 바이오에서 알테오젠이 굉장히 놀랄만한 지금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자, 코스닥이 너무 순위 변화가 심하긴 합니다. 지금 다 떠난 건 아시죠? 그렇죠. 하나투어, NC소프트, 셀트리온, 예전에 현대중공업까지 전부 코스닥 종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코스닥을 만들었지만 완전히 변질돼 버린 거죠. 승강 개념이 돼 버려서 코스닥에서 크면 코스닥에서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코스피로 가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인 거죠. 토양이 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나라에서 해줘야 됩니다. 저는 한탄을 할 뿐이고요. 제가 능력이 할 지위 없어요. 어쨌든 보면은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가 오랫동안 1, 2위를 유지하다가 그걸 깼습니다. 그렇죠. 지금 알테오젠이 2위로 치고 갔어요. 네. 2위로 치고 갔고 에코프로비엔과도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바로 HLB가 있거든요. 물론 아쉽게 지금 FDA에서 일단 반려가 되어가지고 지금 주가가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일단 알테오젠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과 HLB가 약간 틀리죠. HLB는 야수의 심장입니다. 끝까지 신약에 도전하는 네. 그런 것에 매료되신 분들은 진양곤 회장님을 고니고니 부르시면서 지금 같이 투자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진심이죠. 근데 그렇죠. 알테오젠은 원샷 원킬의 그 어떤 K바이오의 위험에서 벗어난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기랑 똑같은 거죠. ASML 같은 슈퍼 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기술을 파는 거죠. HLB는 원샷 원킬로 신약을 성공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고 이 알테오젠은 무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무기. 그걸 누가 가져가도 지금 괜찮은 거죠. 네. 예를 들어 신약 개발 회사가 신약 특허 만료가 되어서 바이오 시밀러에 대응을 해가지고 바이오 배터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시밀러가 치고 들어와가지고 바이오 시밀러 만들거나 바이오 배터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알테오젠의 기술을 누구든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계속 바이오는 계속 다룰 테니까 또 중간중간 얘기를 할 테고 네네. 이거 화면만 보여주세요. 피어스 파마에 들어가면 누구든 볼 수 있는데 2020년부터만 볼게요. 2020년 전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 약이 에브비에서 만든 휴미라입니다. 휴미라. 근데 이 에브비 휴미라가 여러분 바이오가 복잡한 이유가 제품명하고 성분명이 다 달라서 그래요. 그렇죠.
휴미라가 제품명이고 아달리무마이 성분명이에요. 보통 납이 들어가면은 성분명이에요. 그쵸. 근데 어쨌든 휴미라가 2020년에 매출 순위 1위인데 이게 9년 연속 1위였습니다. 9년 연속 1위고 자 바로 아래 머크의 키트루다가 있죠. 네. 알테오젠 하시는 분 다 아시죠? 그쵸. 머크랑 독점 계약한 거죠. 자 2021년에 어떻게 변했냐? 2021년에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코미나티가. 코미나티. 화이자에 네. 원래 없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우리가 맞은 그 mRNA 백신이 바로 그거예요. 2위가 또 휴미라입니다. 3위가 뭐냐? 3위는 스파이크백스, 바로 모더나의 mRNA 백신입니다. 화이자, 모더나의 mRNA 백신 들어간 거죠. 4위가 또 누구예요? 키트루다예요. 이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9년 연속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가 에브비의 휴미라였고 10년 연속 매출 순위 1위를 눈앞에 두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화이자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니까 화이자는 나가 떨어졌죠. 화이자가 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아까 그 코로나 백신 매출 순위가. 네. 그다음에 계속 바로 그 뒤를 쫓고 있었던 게 머크의 키트루다예요. 키트루다. 근데 여기서 에브비의 휴미라가 물질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자 드디어 2023년 결과가 나왔죠. 1위가 누굽니까? 키트루다. 머크의 키트루다가 1위의 왕자를 차지하는 지금 영광을 얻었습니다. 네. 2위가 휴미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 그러면은 지금 뭐 알테오젠의 진심이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흐름 좀 체크해보고 이따 키트루다 더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먼저 고은별 앵커와 종목들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희비가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는 기업도 있는 반면에 17개 종목이 금요일장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바이오보안법에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종목별의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대표적인 수혜주로 거론됐던 두 가지 종목 ST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 1.4%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달 신고가를 돌파한 후에 12일에 10% 넘게 하락했고요. 이틀 연속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결국에는 92,800원대까지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관련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국내 제약바이오 대장주입니다. 전일 0.1%가량의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외국인이 4거래일째 담아내면서 하방을 버텨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는 0.2%가량 상승했는데 5일 차트를 보면요. 지난주에 급격한 상승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개발사인데요. 10,000원대를 못 넘었던 주가가 이달 들어서 15,000원을 좀 시원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파트너사인 로슈로부터 내년에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0.4%가량 상승하면서 단계 차트로 꺾이던 추세가 다시금 상승으로 방향을 틀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자사주 매입 소식을 밝혔습니다. 17일부터 75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죽주 환원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18만 3,400원대의 주가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어느 때보다 옥석 가리기 중요해 보이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 어떠한 종목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관심들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단 신립사 소장은 알테오젠에 관련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좀 주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알테오젠 어쨌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키트루다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만 뭐 최근에 학회나 뭐 바이오 USA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일단 그 아스코에서 키트루다가 요즘에 병용을 많이 하는데 모더나 mRNA 백신하고 병용을 했어요. 임상 2비상을 결과를 발표했는데 키트루다가 획득한 모든 적응증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하주사 제형은 엉덩이나 베둘레헴에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래 키트루다는 정맥주사 제형이에요. 최초의 오리지널이. 오래 걸리는 거죠, 맞는데 시간이. 예, 간호사한테 맞아야 돼요. 그쵸. 간호사도 잘하는 간호사한테. 어쨌든 핏줄에 맞는 건데 IV 제형이라고 하죠.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제형 변경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알테오젠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네. 아까 2009년 연속 매출 순위 1위를 하던 에브비의 휴미라가 물질 특허가 만료가 되자 만년 2위였던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제외하고요. 그건 블랙스완이니까 빼고요. 키트루다가 항상 막년 2위였는데 에브비의 휴미라가 특허가 만료되자마자 2023년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를 키트루다가 차지했어요. 네. 성분명은 펜블리주맙.
근데 여기서 2028년에 물질 특허가 또 만료가 되는 게 키트루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이건 바이오 의약품이기 때문에 바이오 오리지널이죠. 네. 바이오 오리지널을 베낀 건 뭡니까?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에픽스가 그렇죠. 주력을 하는 거 바이오 시밀러죠. 시밀러.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건 뭐죠? 오리지널 바이오 오리지널보다 더 나은 거 혹은 바이오 시밀러보다 더 나은 거 뭐예요? 영어로 베터. 그러니까 중간에서 만나는 건 충돌하는 겁니다. 바이오 베터에서. 왜요? 오리지널은 특허가 만료됐으니까 뒤에 바이오 시밀러들이 치고 오는 걸 막기 위해서 바이오 베터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바이오 시밀러는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 초반에 갖고 있었던 약값보다 지금 바이오 시밀러 경쟁사가 너무 많아졌어요. 많아졌죠. 그러니까 약값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약값을 더 오리지널보다 더 받기 위해서 바이오 베터로 또 나가는 거고 그 중간 지점에 바이오 베터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게 알테오젠이어서 알테오젠이. 여기저기 러브콜을 받다 보니 머크가 그게 보기 싫은 나머지 독점 계약을 해버린 거죠. 너도 나도 막 달려드는 게 싫으니까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완전 묶어버린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바이오 USA에서도 여러 회사랑 미팅했대요. 알테오젠이. 하지만 독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기 뭐 걸릴 겁니다. 아마. 그래요? 딴 데랑 못합니까 그럼?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2월 말이었죠. 머크랑 알테오젠이 양상한 계약을 비독점에서 독점으로 변경하면서 여기서 랠리가 시작됐어요. 네네네. 지금까지. 그쵸, 그쵸. 6월 달에까지 랠리가 그것 때문에 시작된 거고 그런데 아까 물질 특허가 만료가 됐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FB 휴미라는 9년 연속 매출 순위 1위 하다가 10년 연속 할 수 있었는데 괜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못했는데 아쉽게 물질 특허가 걸려버렸죠. 아직 특허가 있어. 근데 키트루다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질 특허 말고도 또 특허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형 특허. 옛날에 비아그라가 마른 목골 가지고 태클 건 거 아시나요? 한미약품의 88정이 나왔을 때. 제형 특허가 있고 제법 특허가 있어요. 네네. 주사 방법이라든가 용법의 특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특허를 걸어놓은 게 지금 원출원 특허만 67종이고 키트루다가 숨겨놓은 방어 목적의 잠수함처럼 걸리지 않게 몰래 숨겨놓은 게 128개랍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막아서 장벽을 칠 건데 확실하게 또 못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알테오젠의 기술을 이용해서 피아조 세트 제형으로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바꾸는 거, 이 기술이 핵심이고 이것을 가지고 슈퍼홀이 될 수 있다. 그럼 바이오 시밀러가 알테오젠. IV 제형을 개발하고 있다가 다시 돈 들여서 그렇죠. SC 제형을 또 개발해야 돼요. 네. 그럼 또 느려지겠죠. 그 사이에 또 방어책을 잠수함 특허를 만들고 머크의 키트루다는 FB 휴미라처럼 앞으로 9년 연속 매출 순위 1위를 찍고 싶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9년 동안 똑같은 일을 벌이겠죠. FB 휴미라처럼.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머크가 하는 대로 그냥 방어 장벽하에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테오젠이 결국엔 슈퍼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보다 충분히 더 상승 탄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제약바이오 김덕호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사실 바이오 종목에게도 변동 대비했을 때는 방어군 형성으로 좀 상당히 매력적인데 저는 휴젤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휴젤도 지난주 이슈가 있었죠. 이미 이제 보톨륨 톡신 관련해서 그러니까 메디톡스랑 이제 균주 소송 이제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메디톡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곳저곳에 지금 균주 소송을 계속 걸었는데 결과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시점에서 이제 RTC는 예비 승소를 아무래도 이제 휴젤 손을 좀 들어줬다 그래서 10월까지는 이슈가 좀 기대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휴젤이 무조건 올라간다 혹은 뭐 메디톡스가 반드시 뭐 번복해서 이길 거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이럴 때는 이제 10월 전까지 양자 종목을 좀 동시에 병행 매수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기에서 가져갈 수 있는 캐파 싸움은 뭐 이전에 2023년도에 있었던 이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사건을 모두 아시겠듯이 결국은 이제 결판 나기 직전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계속 꾸준하게 매도를 해 놓으시면서 이제 내가 거기서 내가 선별하는 게 뭐 나는 휴젤이 좀 좋다. 난 휴젤을 믿는 다음에 휴젤 쪽을 비중을 좀 다시 높이고 혹은 뭐 메디톡스나 메디톡스 쪽을 높이시는 방향으로 조금 시간을 활용하시는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젤도 뭐 지난주에 소송 관련해서 그 좋은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관련된 종목 움직임이 있었는데 뭐 알테오젠은 뭐 많은 분들이 너무 관심 많으시고 지금 흐름 체크를 하고 계실 테니까 자세한 오늘 신 소장님의 설명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휴젤까지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이슈레이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2000지점 서영훈 차장입니다.
오늘 시장 시작에 앞서 미국 시장과 이슈를 좀 체크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증시가 좀 혼조세 마감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 시장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채권 금리는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 이슈로 시장에서 좀 매물이 좀 출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 오히려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기대감이 상승했던 반면 이제는 좀 고용 지표가 좀 둔화된 흐름들을 발표 이후부터는 배드 뉴스가 배드로 반응하는 그런 시장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고용 지표의 둔화로 인해서 좀 고점이 좀 형성되고 좀 등락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채권 금리에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이러한 지표들로 인해서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70% 이상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번 조정에 있어서는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럽 증시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유럽 증시의 하락폭이 큰 모습이었고 특히나 프랑스 카크 지수가 2.66% 하락을 했고 독일이 1.44% 하락을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 이제 극우 성향의 집권당이 집권을 하면서 이러한 정치적 리스크가 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정치적 리스크는 수치화가 좀 불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좀 시장에 흔들림이 좀 있을 수 있고 이것을 빌미로 좀 매물들을 출회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유럽 증시와 오늘 미국 선물 시장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국 증시는 최근 코스닥 같은 경우 눌림목이 좀 이어지고 코스피가 좀 나눠지는 모습이지만 최근 외국인의 수급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코스닥도 860선 전후해서는 좀 지지를 해줄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별로 좀 차별화 장세가 좀 이어질 수는 있겠으나 무조건 하락한다고 해서 나쁜 종목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면 저가 매수 기회로 잡아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좀 관심주를 살펴본다라면 할인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음식료 쪽에 대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강한데 이미 많은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신규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무더위와 관련해서 하림의 육가공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좀 바닥권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음식료 쪽에 대한 순환매 격으로서 하림이 추가 상승 가능성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121선 전후로 해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좀 혼조세 장세 속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점을 좀 참고하셔서 전략을 세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과 코스피가 좀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공매도에 대한 금지 기간이 연장되면서 코스피 쪽 쏠림 현상들이 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가 매수 기회로서 좀 잡아볼 수 있는 흐름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는 만큼 그 점을 투자 전략에 세우시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이천지점 최영호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스탠바입니다. 이제 장 출발 10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현재 시간 8시 49분 30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는 상승 탄력이 조금씩 낮아지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만 S&P 500 지수 함께 최고치 행진하다가 결국에는 약보합권으로 전환하는 모습이었고요. 일부 AI 관련된 빅테크 관련 종목들의 상승 여력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조금 좋지 않은 시장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지난 한 주간을 봤을 때 유럽 증시의 낙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이 보유 자산을 축소한 양적 기축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적을 대비하면서 어떤 종목이나 업종을 잘 선별해야 할지 이번 주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장 출발 준비할 텐데요. 오늘 이번 주에는 또 어떻게 스타트를 해야 할지 개장 전에 살펴봐야 할 개장 전 탑3 김민수 대표님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네, 가장 첫 번째로는 지난 주말 사이에 유럽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졌습니다. 그런 쪽에서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부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특히 지금 정치적인 불안 때문에 채권 금리 급등, 그리고 또 안전자산 쪽으로 선호, 그리고 또 위험자산인 주식은 오히려 낙폭이 커지는 모습들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러와의 강세 모습들이 나오고, 게다가 국내 쪽의 환율도 한 1,380원 이상으로 자리를 잡는 모습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안감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증시에 안 좋은 거 다 반영하는 국내 시장의 특징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잘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일단 또 추가적인 외국인들의 변화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오전장 잘 메꿔 나가는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삼성전자가 좀 달라졌습니다. 상승 탄력을 좀 받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삼성전자 하게 되면 계속 꼬리표 달고 다니는 모습들이 HBM 승인과 관련된 쪽에서 엔비디아에 언제 들어가 이런 쪽에 얘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2분기 실적 관련된 쪽이 벌써 한 단계씩 레벨업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 실적 기대감들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HBM 관련된 쪽에 모멘텀이 없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쪽이 반영되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시장에서 소비재 쪽에서 중요한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는 화장품, 음식료 쪽인데요. 이쪽 흐름들, 강세 흐름들 지난주도 계속 돼 있었고, 게다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 쪽에서 어느 정도 수출주 쪽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QA 확대가 나오는 대표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조정권이 들어온다. 당연히 대응을 해봐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만큼 기존에 받았던 밸류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게 주가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밸류가 비싸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수 대표는 흔들리는 유럽 증시 그리고 지난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삼성전자, 화장품과 음식료 업종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이슈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저도 대표님과 좀 동일한 내용인데요. 27일 때 그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를 좀 개최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화장품주가 이제 전 거래일 때 굉장히 좀 등락폭이 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초반에는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지만은 그 음식료 업종 쪽에 그러니까는 김밥 쪽으로 이제 그 수급이 쏠리면서 대규모 좀 차익 시장이 나와주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화장품 쪽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에 따른 영향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 이제 앞으로 입점과 관련된 내용들이 잔뜩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 그 아마존과 한국콜마와 좀 같이 하는 행사다 보니까 한국콜마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미국 쪽에 그 ODM OE 업체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 현대 로템이 그 우즈벡에 2,700억 원 규모의 그 고속철을 좀 수출 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슈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래서 오늘 장의 경우에는 대아티아이든 그 관련된 철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일제히 초반에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로템과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로템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후에 이제 뭐 차익 실현이 나온다 하더라도 철도에 관련된 이벤트의 경우에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어떤 모멘텀이 있냐 하면은
그 경인 철도 지하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부분까지 테마로 좀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고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현대 로템 외에는 별다른 접근을 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제 사이버 보안 워크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본격적인 행사가 오늘부터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 그 핵태온 그 세종이라고 하는데 이걸 개최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지금 분위기를 좀 살펴봤을 때는 AI와 양자 암호 그리고 사이버 보안 쪽에 일시적으로 수급적인 형태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동시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 개장 전 탑3 내용 이슈들 체크해 주셨고요. 화장품이나 뭐 음식료 이쪽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글로벌 증시로 봤을 때 유럽 증시가 워낙 좀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뭐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의 이슈들이 있었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좀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급등세가 나왔는데 해명 공시가 일단 나오긴 했죠. 현대차 쪽에서, 현대모비스 쪽에서.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IPA 진행한다. 오늘 조금 전에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관련 예비 서류를 제출했고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공시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현대차 그룹주들의 흐름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 어떨지 일단은 양시장 오늘은 소강 상태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더 자세한 동시효과 상황을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장 양시장은 다소 엇갈린 모습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했었고 코스닥은 2차 전지 약세 속에 1% 이상 빠진 채 종가를 체결했었는데요. 오늘은 양시장 모두 다 하락한 채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의 하락폭이 더 깊은 채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약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예상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SK하이닉스가 1.8%가량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SK하이닉스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마이크론과의 이슈인데 SK하이닉스로부터 1,500여 개의 반도체 관련 특허를 넘겨받은 한국계 특허 관리 기업 미미리 IP가 미국 마이크론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이슈가 시장에 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었는데 오늘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도 IPO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현대차 2% 이상의 강한 갭을 띄우면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기아 역시나 1% 이상 상승 출발할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완성차 기업들 그 아래에 있는 부품주들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B금융, PBR 관련 기업들 대장주인 KB금융은 2%에 가까운 낙폭으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0.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5위권 모든 종목의 낙폭이 두드러진 채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차 전지 관련 보조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요일장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블록딜 여파 속에 그 영향을 좀 받았던 하루였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에코프로 BM 2% 이상 하락하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20만 원 선 이탈될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0.9% 낙폭을 보인 채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알테오젠이 2% 이상 상승하면서 에코프로와 시가총액 차이를 다소 벌릴 것으로 보이고요. 같은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인 HLB는 2% 이상 하락하면서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좀 차별화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거래일 강한 상승으로 마감했던 엔캠은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5% 이상 빠진 채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입니다. 6위부터 10위권 흐름은 다소 좋습니다. 특히나 오늘 로봇 관련 기업들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 이상의 강한 상승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17만 2,700원 선까지 웃돌면서 갭 상승 출발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가운데 리노공업이 지금 6위권에 안착돼 있는 가운데 0.5%가량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셀트리온의 흐름도 오늘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이 올해 3번째로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75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내일부터 지금 추가적으로 매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0.8%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클래스 역시나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국내 주식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출발할지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지난주까지 빅 이벤트들을 전부 다 소화했습니다. 미국의 애플 같은 경우에 WWDC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에 FOMC 회의 결과까지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 탄력은 이제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런 상승 탄력을 그대로 이어받진 못했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어느 정도의 만회가 있었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어느 정도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일단은 한 주의 시작인데 약보합권 정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7% 하락세, 코스닥은 0.28% 하락세로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두 종목 모두 쉬어가는 양상이고 역시 현대차가 오늘 가장 주인공입니다. 4.8% 넘게 5% 가까이 현대차가 상승을 하면서 28만 2,500원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탄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알테오제는 여전히 뜨겁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동시호가 상황과 이어서 역시 6% 넘게 강한 상승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조금 더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시죠. 네, 6월 17일 월요일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다소 아쉬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1%가량 내리면서 2,753포인트 선 그리고 코스닥은 860포인트를 위협받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외국인 수급적인 부담감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알아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0.6%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동일하게 0.6%가량 내림세를 보이면서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으로 하락 출발을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2%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소식으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서 하락폭을 좀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분위기고요. 오늘 시장에서 단연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현대차와 기아겠죠. 인도의 IPO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IPO가 성공하게 된다면 주가의 상승이 19%가량 열려 있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오늘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5% 이상의 강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단에 있는 기업들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한미반도체가 그래도 나름 선전하고 있습니다. 0.7%가량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가 0.3%, 삼성생명이 0.3%가량 오르면서 시총 상위권 내에서는 완성차 기업을 제외하고는 금융과 지주사들이 그래도 조금 하방을 막아주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1% 이상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출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난주 금요일 블록딜 소식으로 인해서 15% 이상 급락을 했고요. 이에 대한 여파를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함께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에코프로 BM 오늘도 2% 이상의 하락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도 1.6%가량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장 같은 경우에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2%가량의 강한 상승이 예고가 됐었는데 상승폭을 다소 반납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HLB는 하락 출발로 집계가 됐었는데 그래도 다시금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엔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과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주 금요일 강한 상승이 나타났었습니다. 5%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 지난주 금요일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일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5% 이상 상승하면서 로봇 관련 기업들 오랜만에 다시금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삼천당제약이 1% 이상, 휴젤이 2%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휴젤과 클래시스 최근에 좀 다소 엇갈린 모습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클래시스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휴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그 기대감 속에 1%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지금 희비가 다소 엇갈리고 있는 모습, 다만 명확한 방향성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어떠한 업종일까요?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단연 또 음식료 업종입니다. 음식료 관련 기업들의 흐름 너무나도 좋습니다. 금요일장 시장의 상한가에 올라선 기업들을 쭉 살펴보니까 사조 그룹주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냉동김밥 수출에 대한 기대감, 매기세가 음식료 관련 기업들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에 대한 IPO 기대감 속에 자동차 업종이 1.7% 강한 상승 나타나면서 업종별 상승률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관련 기업도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그 아래 단으로는 경기 방어주 성역에 있는 저 PBR 관련 기업들, 증권사, 보험, 금융, 통신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시작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장 출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오늘 양시장은 약보합권 수준으로 출발하면서 일단 흐름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전환하긴 했는데 현대차나 기아 종목들의 어느 정도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보면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좀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500억 원 넘게, 기관도 1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시장이 약보합권 수준이고요. 개인이 640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도하고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6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도 체크해보면요. 원달러 환율 오늘 3원 정도 올랐습니다. 3원 정도 오르면서 다시 또 1,380원대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 고환율 상황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 좀처럼 좀 안정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1,383원대에서 원달러 환율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오늘 한 주의 시작인데 네. 일단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1,200개 정도 나오고 있고요. 현물도 좀 관망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일단 약간 좀 추가 상승보다는 유럽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그렇게 아직 커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괜찮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뚜렷하게 섹터 중심의 흐름들이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자동차 쪽 빼놓으면 섭섭할 것 같고요. 운수장비, 전기가스 관련된 쪽도 여전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음식료 정도가 강한 모습들인데 올해 전기전자, 철강화학, 기계 이런 쪽들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경기와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들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 반종민 소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시장 오늘 출발 상황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출발 상황이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이게 거래소와 코스닥 쪽에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그 동반 이제 순매도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적인 요인들이나 이런 걸 살펴봤을 때는 오전장에는 계속 좀 이러한 분위기가 좀 연출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업종 간의 좀 분위기
분위기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부각받았던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올라갔던 그 섹터의 경우에도 차익 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미용기기 쪽에 그 상승폭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승폭을 보여줄 때는 결국은 지금 신규 상장한 그 라메디텍 때문에 그렇게 좀 강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뭐 K 그 미용기기에 따른 수출 기대감이 계속 좀 부각받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요소들이 많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그 자기 자본 대비 이제 투자를 했던 부분들보다는 그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VC를 통해서 그 투자를 했던 이력들과 전환사채 발행 내역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 올라간다 하더라도 차익 시장이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사료와 철도 그 관련된 기업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은 테마 쪽의 상태의 수급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좀 일부 모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전장까지는 기대를 해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오후장을 좀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코스피 중심으로 화학과 보험, 건설업 쪽에 그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큰 폭으로 들어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중형주와 이제 비철금속, 광물 그리고 전기, 전자 쪽에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지만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은 그렇게 별다른 기대감을 갖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오전장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의 외국인 순매수를 보니까는 운송 장비 컴퓨터 서비스, 의류 정밀기기 쪽으로 들어와주고 있는데 IT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은 그렇게 뭐 강한 매수세를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장은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오후장 때는 코스닥 중심으로 좀 노려보셔서 종가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오늘 시장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그닥 좋지 않은 상황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SK하이닉스가 일단 상승 전환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0.2%대 강보합권 수준으로 일단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엔 다시 실적주를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데 반면에 삼성전자는 1% 넘게 하락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현대차가 4% 넘게, 기아가 2% 가까이, 현대모비스도 결국엔 상승 전환하면서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은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나 업종을 관심 많이 받고 있는지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업종과 종목들 고은별 앵커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출발한 지가 11분 정도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테마, 싱크풀을 통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들은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 IPO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단연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매기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동차 섹터 흐름도 오늘 괜찮은 상황이죠. 인도 시장에서 만약에 IPO가 성공하게 된다면 역대 최대 규모로 성공하게 되는 거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세계 자동차 시장 3위에 달하는 인도 시장의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철도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현대 로템이 우즈베키스탄의 고속철 6편성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철도 관련 기업들에 대한 검색 빈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원격 의료 테마도 오늘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진이 오늘부터 휴진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원격 의료 관련 기업들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선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목은 받고 있습니다만 테마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누가 당선돼도 전력과 인프라 관련 기업들은 주목해 볼만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력 설비도 이어서 보게 된다면 오늘 국내에서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지금 저출산 대책과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을 논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18차 고위 당정협의회가 오늘 진행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좀 오늘 어떠한 코멘트들이 달릴지 대내외적인 이슈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각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현재 구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건 192%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라메디텍입니다. 라메디텍 같은 경우에는요, 미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초소형 레이저 관련된 기업인데요. 99%가 공모가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한 채 희망가를 내놓았고요. 16,000원의 공모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는 공모가 대비 190% 이상의 강한 상승부를 켜고 있고요. 웨스트라이즈 같은 경우 현재 17%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 순환매가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철도와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 대우AL이 15% 이상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종목군들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적인 이슈로 플레이그램이 13%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 콘텐츠사로 도약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완성차 관련 기업 그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가운데서는 화신이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강한 거래량이 쏠리고 있는 기업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거래량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거래량이 많이 쏠리고 있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음식료 기업들이 좀 강한 매기세가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음식료 관련 기업들 최근에 많이 상승한 종목으로는 매도 물량이 더 거세게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CJ시푸드 같은 경우 오늘 매도 물량이 더 거셉니다. 7% 이상 하락하고 있고 제조 맥주도 8% 이상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사조시푸드는 같은 음식료 업종 섹터 가운데서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우AL 앞서서 철도 관련 기업도 거래량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림이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윙이푸드도 8% 이상 상승하면서 이 같은 음식료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섹터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이어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에서는 뭐 현대차 그룹의 흐름이라든지 음식료 업종, 최근에 잘 가고 있는 음식료 업종에 올라타려는 그런 모습들 상반되게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분기 실적 랠리를 이제 준비해야 하는데 뭐 반도체나 진주사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은 상황이고요. 뭐 한 가지 이슈가 있으면 오늘 SK의 최태원 회장 이혼 항소심 관련해서 SK 그룹 쪽에서 입장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오전 중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SK 관련주들도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뉴스 모니터링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더 살펴봐야 될까요? 김민수 대표님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오늘은 시장은 약한데 그래도 자동차 부품주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에서 일단 현대차의 IPO, 인도법인의 IPO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한 최대 가치 한 300억 달러, 그중에서 한 25에서 30억 달러 정도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다는 쪽에 기대감이 커지는데 그에 따라서 같이 동반한 인도 법인을 갖고 있고 인도 쪽에서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들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뭐 SL부터 서현이와 화신 그런 종목들이 가장 강한데 그중에서 화신이 가장 두드러지게 세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순차적으로 저평가 흐름에 따라서도 주가가 움직인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동향을 봤었을 때는 직접적인 수혜보다 특히 인도법인이 지금 인도에서 자동차 쪽에서 한 2위 정도 덩치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더 원활한 투자, 그에 따른 부품주들에 대한 수혜 가능성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들을 염두를 하시고 현대차의 주가 흐름들 탄력 보시면서 대응을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또 ITM 반도체 주가가 오늘 16%대 강세를 보이면서 직전 고점을 살짝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리고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와 함께 또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도 시장 개혁가 됐을 때 발열과 관련된 쪽에서 강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보호회로 관련된 PMP 쪽 그리고 또 전자담배 쪽의 디바이스 쪽에서 진출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하반기까지 실적 변화가 강하게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주가의 탄력들이 커진다는 점 염두를 해보시면서 어떤 주가에 특히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정고점대에 안착하는 탄력들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를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ITM 반도체까지 김민수 대표님이 목이 메이실 정도로 숨가쁘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반 소장님은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이 인성 정보를 좀 보겠습니다. 인성 정보요? 예, 인성 정보가 이제 9%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의협 휴진과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먼저 이제 서울대 병원부터 이제 뭐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대 병원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성 정보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이게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많이 부각받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 원격 진료의 경우에는 사업성이나 성장성을 봤을 때는 기대감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법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경우에는 지금은 테마로서만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협과 관련된 휴진과 관련된 이슈가 지금 부각받아서 올라가고는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차익 실현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좀 유효하긴 하고 기존에 이전 보유하셨던 분들은 내일까지는 좀 더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기업은 라메디텍입니다. 이 라메디텍은 지금 오늘 좀 상장을 해서 굉장히 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모가가 16,000원입니다. 근데 지금은 45,000원 가량의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상승할 만한 이유인가라는 부분들은 좀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1개월의 보호 예수 해제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재차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운영 자금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공모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앞으로 자금 활동을 살펴보니까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으로 좀 편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오늘은 지금 수급적인 형태가 이쪽으로 좀 몰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조정세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조정이 나온다 하면 한 17,000원, 8,000원대 이때 다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상홀딩스입니다. 6%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김치가 미국 수출 사상 최대치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이슈가 부각받으면서 이 대상홀딩스를 좀 부각받고 있고 특히 이제 종갓집 기치가 지금 월마트에 80% 입점을 했다 합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반영되고 있고 김밥이든 지금 K푸드 쪽에 이슈가 많이 붙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전 거래 때 순매수세가 들어와주는 점을 봤을 때는 더 상승할 수 있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이정재와 심지어 정치 테마주로서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포커스가 한 번 더 부각된다 하면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상홀딩스까지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 계속 돌아가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의 핵심 키포인트를 짚어주셔야 될 텐데 김민수 대표님 이번 주에는 미국 시장 휴장도 있고 큰 빅 이벤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디에 키포인트 주력을 할까요? 네, 일단 시장 동향을 쭉 지켜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반응은 좀 탄력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과 함께 레벨업을 시킨다기보다는 일단 아무래도 눈치 보기가 좀 심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코스닥의 하락 압박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들 확인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 큰 그림에서의 변화를 레벨업 되는 것보다 섹터와 종목적으로 차별화가 계속 될 것이다 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어떤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종목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이번 주 전략 세워보겠고요. 반 소장님은 핵심 키포인트 뭘로 보시나요? 저도 대표님과 동의하고요. 섹터별 변동성은 좀 유의하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저 오전장 흐름들을 봤을 땐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장이 이렇게 지금 끝나갈 가능성이 높고 오후장 때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후장 흐름 시 기존에 좀 낙폭이 있다가 2시 이후로부터 좀 만회되는 섹터가 있다면은 그때는 종가 매매 관점으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노리고 신규 접근을 해보면 될 것 같고 현재 시장은 결국은 단기적인 전략이 매우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의 분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포커스를 잡고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전장에는 한 템포 좀 쉬어가는 전략 한번 저희도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종목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순서인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시장에서 출발할 때 살펴봐야 할 종목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이데일리 TV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렸는데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께서 현대 오토에버를 오늘 장 출발할 때 한번 살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이 뭐 주말 사이에 이슈도 많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8월에 테슬라가 또 로보택시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도 함께 엮이면서 좀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에 15만 5,300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9만 원까지 좀 높게 잡아주셨습니다. 과연 현대오토에버 오늘 출발 어떻게 하고 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아쉽지만 약보합권 수준으로 0.26% 하락한 15만 4,800원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될 때마다 다시 한번 모멘텀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타이밍에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오토에버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좋은 종목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지 양질의 좋은 종목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한화오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화오션,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다시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 섹터에서 방산 쪽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업체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분기 실적을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발생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에는 그동안 장기적인 수주 부진으로 인해서 매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됐었지만 환율 효과와 더불어 그 카타르향 LNGC선과 방산 쪽에 매출이 높게 나오면서 1분기 서프라이즈를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방산향 매출을 기반으로 올해 같은 경우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의 현재 주가는 그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방산 쪽에 어떤 밸류에이션과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 미국 쪽 방산 시장의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따른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 출자를 통해서 그 한화오션의 미국 지사 한화오션 USA에 대한 출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미국 법인의 지분 확보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방산 시장에 진입을 하는 원년으로서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오션 뭐 수주 잔고라든지 또 뭐 방산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 달 들어서 좀 다시 주가가 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 2%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조금씩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오션 오늘 한번 공략해보면서 목표가 4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한화오션 드렸으니까요. 상승 출발하다가 하락 전환하긴 했지만 오늘까지 끝까지 한번 흐름 잘 지켜보시면서 좋은 타이밍에 공략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주간 증시원 시작하겠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공개가 됐는데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게 혁신이다, 혁신조차 없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잡고 가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미디어스피어의 강정수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 시장에 주목해 볼 만한 빅 이벤트가 정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WWDC에서 애플이 얼마만큼의 인공지능 혁신을 공개할 것인가였는데 우선 공개한 날에는 시장이 너무나도 실망을 했고요. 네, 그 다음 날에는 갑자기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서 5달 만에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시장의 눈이 바뀐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애플이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AI 시대에 맞는 애플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해석하는 데 시장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우선 이것에 대한 긍정적 시각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볼 때는 이거는 교체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겠다. 즉 아이폰 15 프로부터가 이러한 새로운 애플 인텔리전스가 작동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14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15의 더 낮은 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올 가을이나 겨울에 16 버전으로 분명한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선 1차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애플의 매출 상승이 충분히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선 애플의 주가가 올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선 이렇게 좀 애매하게 이것이 정말 혁신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했던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온디바이스 AI, 즉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작동할 수 있는 AI라는 건데 애플은 이것을 정말 운영체제, 그러니까 즉 OS의 정말 가장 밑단에서부터 위에까지를 완전히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을 시켰다 보니까 뭐 이게 대단한가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지나다 보면은 이거는 하드웨어 갖고 있는 쪽에서 AI 시장도 이제는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냈던 거고, 그리고 가장 그 윗단에다가 시리를 올려놨고, 시리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시리를 올려놓고 시리가 답변하지 못하는 것은 오픈 AI의 GPT-4.5로 답변을 한다 그랬는데요. 이 4.5가 지금 독점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애플의 부사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에 제미나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들어올 수 있다. 즉 AI를 경쟁시키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블룸버그에 의해서 얘기 나온 것은 애플은 오픈 AI 챗 GPT한테 1원도 주지 않습니다. 1달러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무료로 연결을 한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답변을 하면서 질문을 하고 답변하면서 대단히 많은 추론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이것도 오픈 AI가 다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로서는 손해보지 않으면서 가장 아랫단에서의 OS부터 가장 위에 시리와 챗 GPT-4.5까지 완전히 통합하는 버전을 내왔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가 있고, 저는 이건 대단히 큰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혁신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삼성이나 구글과의 차이점은 뭐라고 보세요? 우선은 우선 시리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시리에게 예를 들면 엄마가 공항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애플에서 직접 든 예입니다. 제가 늦게 가지 않으려면 몇 시에 나가면 출발하면 될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의 칼렌더 앱에서 엄마가 공항에 몇 시에 도착한지를 정보를 읽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도 앱에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부터 공항까지 얼마 걸리는지 교통 체증을 고려해서 지금 얼마 정도 걸리니까 몇 시에는 출발해야 된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시리가 이제는 지금까지 사실 시리가 지금까지 멍청했죠. 일기예보를 날씨를 물어본다거나 그냥 뭐 간단한 정도 질문을 답변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시리가 저의 캘린더 앱과 지도 앱을 읽어서 여기 이 정보를 조합해서 제가 언제쯤 출발해야 될지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는 이거는 삼성 갤럭시 폰에서도 구현하지 못했던 즉 AI가 저의 앱들을 정보를 읽어서 답변을 한다라는 거죠. 이건 대단히 큰 진일보고요. 여기에는 뭐 좀 어려운 개념이시겠지만 페럿 UI라고 해서 페럿이라는 게 쪽제비라는 뜻인데요. 페럿 UI라고 해서 작년 10월 달에 애플이 코넬 대학하고 같이 개발한 이것도 하나의 LLM 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앱에 있는 모든 화면 정보를 다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쿠팡이츠에서 또는 배달의 민족에서 여러분들 음식을 시키면 시리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음식이 얼마 있다 도착해? 15분 있다 도착합니다. 라고 시리가 우리가 그 앱을 키지 않아도 시리가 그 앱에서 화면 정보를 읽어서 저에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도달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시리가 똑똑해지는 거이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폰에서의 앱들과 작동해서 되게 편해질 수도 있고 언젠간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당근마켓에서 A라는 물건을 구매를 하고 싶은데 이 가격이 조금 비싸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15만 원 정도 나왔는데 한 13만 원 정도면 제가 살 의향이 있어요. 네. 그러면 시리한테 부탁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 가격이 13만 원으로 내면은 나한테 알려주고 필요하다면 너가 그냥 구매해.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지금까지 GPT는 거대한 정보에서 많은 답변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마치 구글의 검색처럼 이 애플의 시리는 저의 앱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작동을 시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한 우리 일상생활의 편함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편해지는 이러한 시대로의 진입을 약속할 수, 그러니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쿠팡 앱도 그렇게 물어보고 있고 당근마켓도 그렇게 편하게 쓰고 있고 네이버 지도도 편하게 쓰고 있는데 저는 14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기능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건 교체 수요가 분명하게 발생할 수 있는, 즉 카메라의 해상도가 좀 좋아진다거나 지금 뭐 UI가 좀 좋아진다거나 뭐 이러한 정도의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띄는 완전하게 마치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가듯이 새로운 스마트폰의 어떠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저는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거를 투자 전문가들이 읽고 있는 거고 이것이 지금 애플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얘기를 나온다면 삼성전자로서는 사실은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이건 삼성전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OA와 지금 AI가 지금 그러니까 OS와 운영체제와 AI가 통합되는 것은 애플이 할 수가 있고 구글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구글이 이걸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삼성전자는 구글에게 빨리 해줘라고 지금 조르고 있을 거고 구글 또한 이런 시장의 상황을 봤기 때문에 애플에게서 봤기 때문에 구글 또한 이 기술을 페렛 UI 같은 기술을 구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도 빠른 속도로 통합을 유도할 거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도 유사한 폰을 만들 수 있겠지만 애플보다는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삼성전자도 언젠가는 내놓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구글에 주셨는데 의해서. 삼성전자 혼자가 아닌 구글과 협력해서 그렇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사실 우리의 음성을 다 듣고 얘가 반응을 하는 거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좀 우려가 돼요. 특히나 17년 만에 처음으로 음성 녹음을 애플이 이제 허락을 할 것이다라는 통화 녹음 허락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일론 머스크도 좀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사실 되게 크게 좀 반응을 했었거든요. 이런 걸 보게 된다면 좀 부정적인 여론도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WWDC에서 사실은 애플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안전하다는 내용이 전체 발표의 한 반 이상을 차지했어요. 아마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애플이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많다 보니까 사실 가지고 있는 혁신의 의미는 대단한 건데 혁신의 의미를 해석하기가 어려웠고 개인정보 보호 얘기만 자꾸 애플이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특징은 OS에 통합된 이 AI는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온 디바이스에서 아까 전에 쿠팡에서 몇 시에 음식이 도달하는지 또는 엄마가 캘린더 앱에 저장돼 있는 것이지 AI가 그 데이터를 읽어서 판단해서 답변해 주는 것이지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애플이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온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는 저장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애플이 또 하나 지금 얘기했던 것은 온 디바이스에 해결할 수 없는 조금 더 복잡한 과제를 AI가 처리한다라면 애플이 이제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을 선언을 했어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해서 애플만이 전 세계의 클라우드망을 만들겠다. 그리고 여기에서만 답변을 할 거고 이것은 다른 기업들이 접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유출되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유출은 없다. 그리고 GPT는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애플의 이러한 그 앱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프라이버시 부분을 강조를 했었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그 발언했던 그 표현들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애플 기기를 쓰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것은 애플의 발표 이전에 나왔던 거예요. 애플의 발표 이전에 블룸버그나 이런 통신에서 GPT-4.5가 결합될 거고 이것이 OS단에서 결합될 거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OS단에 결합된다는 것은 앱에 있는 정보를 읽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테슬라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이메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중요한 기업 정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다 읽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외부 기업에서 이걸 읽어갈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연하게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애플은 이번 발표를 통해서 그 걱정을 좀 불식시켜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있지만 이번에 보여줬던 이러한 OS를 갖고 있는 곳의 힘이 강력하다는 거죠. 결국은 AI를 지배할 수 있는 곳은 궁극에 가서는 OS라든지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집단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애플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일론 머스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많은 루머들은 뭐냐면 X.AI의 기술을 기반하여서 스마트폰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결국은 스마트폰을 가져야 이 AI에 대한 소비자들의 1차 접점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애플이 원하는 대로 앞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일론 머스크 또한 스마트폰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은 또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아이폰 판매가 교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을 해주셨는데 네. 좀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에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스마트폰을 교체하게 된다면 좋은 디램이 필요하고 좋은 정보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성능이 더 좋아야 되기 때문인데 또 디램이 최근에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애플의 주요한 공급자죠. 서플라이어죠. 예를 들면 화면도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진짜 이 애플과 경쟁하면서도 또한 협력하는 기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플이 매출이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다양한 부품들에 의해서 삼성전자의 매출도 함께 증가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번에 AI PC 시대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애플이 진정한 의미에서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했던 것은 뭐 흥미로운 기능들을 추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AI 폰에서 올해 1월에 있었던 갤럭시 22 같은 경우에는 AI 폰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운영 체계와 결합된 AI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추론 칩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또한 램 사양도 대단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램 사양도 대단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폰 15의 프로부터 가능한 이유도 이러한 이 고성능 즉 A19 고성능 칩과 그다음에 램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램 수요는 스마트폰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갤럭시라든지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에서도 램 수요는 대단히 큰 램 수요도 고성능 램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회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애플이 또 최근의 기사를 보게 되면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 위반으로 첫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도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유럽 증시가 지난주에 흔들렸던 이유도 극우 정당 의회가 조금 더 많은 좌석을 확보하면서 그런 건데 그렇게 된다면은 좀 점점 더 유럽도 장벽을 더 크게 세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뭐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디지털 서비스 법, 그다음에 디지털 시장법, 이 크게 두 가지 법이 이제 작동이 되고 있죠. 유럽에서는 이것에 두 가지 작동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매일 그러니까 이용하는 DAU라고 하죠. 매일 그 사용하는 사람이라든지 MAU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일정 정도 수치 넘으면 모두가 이 두 법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다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빅테크 모두가 이후의 규제 기업의 가능성 안에 포함되어 있다기 때문에 애플만의 고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 미국 FCC에서도 지금 MS와 오픈 AI, 구글의 제미나이 모든 이 AI 기업들에 대해서도 여기에 독점적인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시장을 교란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금 조사가 들어가는 것처럼 유럽연합에서도 유사한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앱스토어에서 즉 단일 앱스토어를 쓰는 것, 한국에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이미 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는 지불체계 부분에서도 애플의 자체에 있는 애플페이 부분도 지금 규제 검토 대상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는 사실은 애플만이 아니라 모든 빅테크는 유럽과 미국에서 강력한 규제의 어떠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고 있고, 근데 이거는 1년 만에 풀릴 문제가 아니죠. 결정이 나도 또 소송을 법적 행정소송을 펼치게 될 것이고 이게 1심,
2심, 3심까지 가려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좌우될 거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주가에 선반영됐다라는 이야기들도 이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유럽연합에서 특히 프랑스와 독일 중심으로 해서 구구 정당들이 유럽 의회에 많이 진출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번에 네. 선거는 유럽 의회 선거였고 이 규제를 집행하는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인데 집행위원회들은 이번적으로 유럽의 그러니까 국가들의 정상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즉 유럽 국가들의 어떠한 국가 권력이 구급화로 아직은 교체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집행위원회는 실질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집행위원회를 견제하는 유럽 의회가 구급화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대한 불안정성을 많이 낳고 있기 때문에 유럽 주가가 흔들리고 있고 유럽에 대한 걱정들이 낳고 있는 건데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러한 구급화의 진출을 전체적인 흐름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끊기 위해서 지금 프랑스 의회를 해산하고 재선거에 지금 돌입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이러한 구급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도 프랑스에서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럽은 지금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불안정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고 이거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고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미증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이 3대장들이 계속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들의 방향성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3대장 MS나 애플이나 네. 엔비디아 다 무엇 때문에 지금 성장하고 있냐면 AI 때문에 AI요. 성장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매출의 40%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의 매출의 40%가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다음에 구글과 아마존 이 네 기업에서 40%의 매출이 나왔거든요. 네. 그만큼 이 네 기업은 다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인 거고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또는 메타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AI에서 매출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AI에 의해서 추가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나와야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매출이 증가할 수가 있고 엔비디아 주가를 받쳐줄 수가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이 AI를 통해서 애저의 매출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AI를 소비재인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맥에다 도입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기대치인 거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이것이 매출 증가에 기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AI에 의해서 드리븐되는 주도되는 있는 매출의 증가가 얼마나 계속해서 이어질까가 가장 중요한 거고 만약에 이것이 이어진다라면 세계의 이 기업들은 뭐 나머지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아질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개장하고 45분 정도 지났는데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오후 전략 세워봐야 할지 알아봐야겠죠? 네, 오후장 투자 전략 시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의 염정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이번 주에 큰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주에 빅 이벤트들이 지나가고요. 이번 주에는 시장 전체의 매크로적인 모멘텀은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월요일 시작하면서는 외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일단 선 매도를 시작을 하고 있고 시총 상위 종목들은 전반적으로는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에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섹터는 강세를 좀 유지하면서 지수는 좀 하방을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또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지수 코스피 기준으로 2750선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오늘 좀 체크해봐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시장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 속에서 확실한 방향성이 없는 시장 이어지고 있는데 오후장도 동일할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 오늘 강세 섹터를 좀 보게 되면은 일단 네. 현대차를 봐야 되겠고요. 현대차는 인도 시장 IPO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대차는 52주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 관련 부품주들도 일제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2, 3주 전부터 이제 자동차 섹터에 대한 관심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현대차는 일단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랜 기간 조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품주들에 대한 실적 상향이라든지 그리고 모멘텀 발생 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현대차가 IPO에 대한 인도에 대해서 IPO에 대한 시장에 대한 그 가능성으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현대차가 진출할 경우에 동반 진출 가능한 기업들 중심으로 화신이라든지 SL 그리고 최근에 HL 만도까지도 최근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장기간 1년 가까이 1년 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해서 이제 올라오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섹터는 방산주인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이었죠. 우즈벡 철도 수주가 나왔는데요. 물론 방산 섹터 전반에 이 레일 솔루션에 대한 부분이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방산 섹터 역시도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또 방산 섹터 저희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